국내 민간 소비가 둔화하는 이유가 모든 연령층이 은퇴 후 생활 유지를 걱정해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 자산운용업계 불안전 판매 여부나 고객자산 운용 실태 등에 대한 일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악화 속도가 임금 근로자나 고용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 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연일 고점을 높여가던 코스피 지수가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펀드 환매 물량을 견디지 못한 기관의 매도 공세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4% 내린 2010.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부동산 관련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사흘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3일 2017.17포인트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펀드 환매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오늘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기관은 1,04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투신권이 1,45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은 85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10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고 개인은 29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유통업, 서비스업 등도 부진했습니다. 운수창고 기계는 0.98%, 0.44%로 각각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이 내렸고 네이버는 다음과 카카오톡 합병 발표 영향으로 전거래일보다 3.99% 떨어진 74만 5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은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감원이 증권사나 자손 운용사를 상대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한다면서요? 네, 금융감독원이 교보증권, KB자산운용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영업 실태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금전신탁 수탁액이 크게 증가한 교보증권과 NH농협증권 등 두 개사에 대해 오늘부터 총 36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 검사를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한 달 동안 두 증권사가 특정 금전신탁 등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충분한 투자 설명과 위험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심사를 받지 않은 광고 전단 사용 여부나 투자 권유 대행인의 영업 실태도 점검합니다. 또 경영진의 조직적 불안전 판매 조작 여부도 검사 대상입니다. 특정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금의 운용 방법과 조건을 지정해 맡기는 금전신탁 상품으로 최근 편법 운용으로 원금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사모펀드와 투자 일임 재산운용의 적정성, 고객 재산의 차별적 운용 여부 등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미래에셋, KB, 한화, 대신 등 7개 자산운용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민간 소비가 둔화하는 이유는 모든 연령층이 은퇴 후 생활 유지를 걱정해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연령별 소비 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여 년간 전 연령층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대 수명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근로 가능 기간은 늘지 않아 대부분 연령계층에서 소비 성향을 낮추고 있다며 소득의 14%를 교육비로 지출했던 현재 30, 40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 소비가 더욱 제약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 자산 운용업계 불안전 판매 여부나 고객 자산 운용 실태 등에 대한 일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증권사 검사 대상은 최근 특정 금전 신탁 수탁고가 늘어난 교보증권과 NH농협증권 등 2개사입니다. 자산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사모펀드와 투자 일임 재산 운용의 적정성, 고객 재산의 차별적 운용 여부 등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미래에셋 등 7개 자산 운용회사입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악화 속도가 임금 근로자나 고용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작년 1인 자영업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1,197만 원으로 2012년보다 20.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고용주와 임금 근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각각 5.7%, 17.1%였습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이자 지급액 증가율은 12.4%로 고용주와 임금 근로자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인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의 수준과 영업장 소유 비율이 낮아 신용도가 떨어진다며 결국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의 비은행권 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정 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헌식 기업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 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법 개정 등 세월호 관련 법령들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 건수가 주요 20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가 발간한 2014 G20의 연구 및 혁신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9만 건으로 2003년 7만여 건보다 30% 늘었습니다. 국내 특허가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반도체 재료 및 공정과 자동차 전기장치, 전화 및 데이터 전송 등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자국 특허청에 특허를 많이 출원한 국가로는 중국이 40만 건, 일본이 25만 건, 미국이 18건입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터넷 업계 역사상 최대의 빅딜이 성사가 됐습니다. 2위 포털 기업인 다음과 그리고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기업인 카카오가 전격 합병을 결정을 했는데요. 두 기업이 만난다면 시가총액 규모로만 4조 원대로 최대 공룡 IT 기업이 출연하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정보산업부의 박민주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의 최대 환불은 단연 다음 카카오였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카카오가 손을 맞잡게 됐는데요. 인수 합병 절차부터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과 카카오는 오는 8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월 1일 통합법인 다음 카카오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병 비율은 다음과 카카오가 1대 1.566으로 김범수 의장이 총 39.8%의 지분을 획득해 다음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다음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창업자의 지분은 13.67%에서 3.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음이 카카오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지만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해 우회 상장하는 셈입니다. 합병 후 주식회사 카카오는 해산할 예정이며 다음은 존속법인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과 카카오는 당분간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되 공통부문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차례로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과 카카오가 손을 맞잡으면서 시가총액 규모도 4조 원대, 그렇다면 셀트리온 다음으로 시총 2위로 뛰어오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손을 맞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다음과 카카오의 인수합병 이유는 성장 한계를 넘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해외 시장 진출, 다음은 모바일에서의 전환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계 1위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주력 수익 사업인 게임 부분 외에 이렇다 할 성장의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국내 포털 2위 기업이지만 네이버와의 검색 점유율이 7대3 수준을 밀리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모바일에서는 구글의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1위 탈환을 위해서 두 회사가 맞잡았는데요. 이렇게 IT 공룡 기업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국내외 IT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우선 양사 합병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네이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인터넷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통해 모바일 이용자를 확보해 그동안 정체되어 있는 사업 돌파구를 찾고 카카오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광고 부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도 다음에 모바일 광고 플랫폼과 뉴스, 카페, 웹툰 등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유선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업은 카카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합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라인이 네이버 검색 콘텐츠와의 결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서 카톡을 전혀 추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음의 인프라가 카카오 글로벌 진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다음 카카오가 탄생하게 된 만큼 최대 주주인 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관심도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번 인수합병으로 지금의 네이버인 NHN을 떠난 지 7년 만에 포털 시장에 복귀하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1998년 한게임을 창업한 후 네이버와 합병해 NHN을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이후 NHN 대표를 맡았던 김 의장은 2008년 돌연 NHN을 나와 벤처 투자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카오톡을 개발한 아이위랩에 투자하면서 회사명을 카카오로 바꾸고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다음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업계에서는 어제의 동지였던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 의장이 벌일 한판 승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신화를 써내려간 김범수 의장이 이제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화에 나서게 됩니다. 과연 이 거대 산맥인 네이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7,56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탄소 섬유 복합 재료, 비만 건강 관리 서비스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정부는 또 창조 경제 프로젝트 하나로 창의 상품 유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창의 상품이란 디자인과 기능을 혁신해 편의성을 높인 상품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창의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유통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LG전자가 매출의 기준으로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지난 1분기 휴대전화 부문 매출의 집계 결과 LG전자가 31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의 점유율로는 애플이 34.2%, 삼성전자가 30.4%, LG전자가 4.2%입니다. LG U+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20%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4월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50.13%, KT 29.84%, LG U+ 20.0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LG U+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1996년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LG 하우시스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줄 모서리 공간 전용 매트인 엣지 코너와 기존 매트의 절반 이하 크기인 확장형 매트, 공간 플러스 등을 출시했습니다. 엣지 코너 매트는 주방, 거실 등 모서리 공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졌고, 공간 플러스 매트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매트 하나로는 부족하고 2개를 깔기에는 애매한 공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줄였습니다.
주진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